한인회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빈 여러분과 기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틀란타 한인 회장이신 이용규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한인회 이용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랑살레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그 고발 사건과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온 지가 한 1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지나갔었는데 계속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가 들어와서요. 오늘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제 입장을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관련 불미스러운 모습이 지속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들과 일부 언론인의 지속적인 애틀란타 한인회와 저를 대상으로 음해와 비방과 여러 가지 혐의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크로스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며칠 전에, 여기 며칠 됐지만 12일 됐습니다. 노크로스 경찰서 검찰청에서 고발건에 대한 수사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첨부한 내용들 갖고 계시죠? 그거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일 매너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상에 아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형사상에 안함으로써 민사사법처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기각이 된다는 사법기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사 기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틀란타 한인회 보험금 수령과 관련 김백규 전 한인 회장님은 이에 관련 팩트 체크업도 없이 일주일 무조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사기 횡령 배임을 했다는 범죄 취급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월 4일 빈센트 베이컬리에서 했습니다. 결국 애틀란타 전직회장단 회의에서 한인회 은행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 15만 8천 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사기 횡령 배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 자리에서 김백규 한인회장이 사과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애틀란타 한인을 우매하는 일부 언론과 몇몇 한인이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인의 흠집을 내어 지금까지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 꺼내서 아니면 말고 또 해명을 하면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됐죠. 저를 비롯한 전직 회장단과 한인의 이사회, 고문단, 자문위원회, 원로단 인사들이 더 이상 이런 거짓 주장을 한인사회에 퍼뜨리고 우매 세력에 대한 묵과하지 않을 것을 한인 사이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노크로스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보낸 메일과 애틀란타 한인회 처음 고발할 당시 고발 접수한 앤디김, 이미셸 이화주, 강신범 명단이 적힌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발장 접수 내용 가운데 앤디김은 담당 경찰관에게 강신범인을 주어 고발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한인 재정 문제와 관련 비영리단체 등록은 저 혼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관련 저를 고발한 한인들의 언론 등 우매 세력들이 한인의 재정이 이용기 혼자 마음대로 은행일 관련된 낭설을 지속적으로 한인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서승근 기자에 의하면 지난 은정구 김우석 전 한인회장까지 3명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한인 재정에 대한 책임자로 은행 기재와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영로 회장 때부터 3명이 아닌 한인회장 1명이 비영단체 등록이 되어 왔고 재정 관련된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기에 저는 애틀란타 한인회 비영리 단체 등록에 새롭게 이사장과 재정 담당 부회장을 등록하여 더 이상 재정 관리에 관련된 한인회가 혼자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오해 소지를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우매하는 한인들과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제가 임기 동안에 하에 텍스 보고를 안 했다는 근거 없는 낭패에 대해 또 IR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여기 2년간인데 3년간 텍스 보고한 자료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 그걸 카피하기 너무 양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자료를 우리 기자를 통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회장거냐 그래서 우리 한인의 텍스 보고에 대한 IR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모 방송의 유진이가 계속적으로 그걸 고발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듣기에 저기 앤디김이 보험국 그러니까 이신호스 커미셔너한테 가서 킹이라는 분한테 가서 고발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 보고 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트란트 포함한 에트란트 한인회는 저를 포함 어떤 진실과 팩트 근거지는 비방과 모험 오매에 대한 강력한 법정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애틀란타 한인회 이에 관련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를 통해 한인사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어서 조영준 고문단장님이 이번 사태에 관련 기자 여러분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한인회 명예회장이신 주진국 박사님께서 입장 호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가 한인 소사이어티가 지금 막 도약을 할 그런 시기에 도달했는데 이런 자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한인회가 발전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회장이 지금 언페이드 볼티어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그것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앞으로의 한인회의 퓨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한인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도 힘든데 그걸 자꾸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한인회를 갖다가 스프릿 인투 그거 하려고 지금 그렇게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요새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한인의 관계도 이제 그렇지만은 한인의 코리아 페스티벌 그 관계도 제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한인회 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석세스풀하게 운영해 가지고 한인회 돈이 나오는 그런 소스인데 그걸 갖다 또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자기네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한인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독자적으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그거를 심사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민들이 아주 많은 컨선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홍기 회장의 지금 보험 사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홍기 회장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다면은 그거를 이제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한인회를 위해서 일했다면은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엔커리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스몰 미스테이크가 있다라면 그걸 또 고쳐줄 그런
그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자꾸 그걸 갖다가 이현기 회장의 그를 회장단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런 이유에서 그걸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걸 자꾸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비방을 한 것은 사실 우리 한인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 소사이티가 한인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도약을 할 그런 처지에 와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한인 회장이 한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년식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님께서 입장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한인의 상임고문단 회장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인 사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양해시킨 데 대해서 원로 한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한인 사회에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고소나 비방이나 이런 게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거는 우리가 전부 다 나이도 높고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서로 동포들끼리 알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이런 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제 제가 강신범 회장하고 또 이미셸 씨를 어제 5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동안 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한 결과 제가 느낌으로서는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게 희망적인 일이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그동안에 소통 부족에서 온 그런 소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거든지 이 회장하고 해가지고 그걸 오해한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소통 못할 일이 없고 또 이해 못할 일이 없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할 수도 없는 거니까 잘 이야기되면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별 오해 없이 오해 없기를 바라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빨리 가능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기대에도 조금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명호 상임 고문님께서 입장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 분열될 수 있는 이런 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비통합니다. 저는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서로 좀 타협하고 이해하고 손을 잡고 잘해보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호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서로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이야말로 승자는 하나도 없고 누가 됐든 패자로 다 끝나고
또 한인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참 망극한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는 우리 한인 사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말고 저쪽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중간에서 만나면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이게 뭘 소득을 뭘 얻겠다는 거예요.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안 갖고 간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동포들끼리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사실 법적으로 그걸 따지자면 아직 진짜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알 길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 따져봐야지.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그 본인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 자기네가 옳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가야지. 뭐 판결을 방법이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상식이 통하는 한에서 사람이 사는 거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지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가능하면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쥐나 무슨 뭐를 하나 잡기 위해서 초과장내나 불을 태우는 이런 행위는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들 이 한인 사회에 어떻게 됐든 한인애가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무슨 사태가 생기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고 또 한 가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끝났는데 무슨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좀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상우 전직 한인 회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영교 상임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영준 고문단장님께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한인회 고문단 조영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겠지만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고 했습니다. 근 6개월 동안 한인회를 비롯해서 이용기 한인회장 또 한인회장 가족들 많이 속상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저는 좀 선배님들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잘할 건 잘라야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아틀란타 한인회를 둘러싸고 전해지는 온갖 비방과
고소전에 대하여 저희 고문단에서는 아틀란타 한인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다음과 같이 한인 동포 사회에 공표합니다. 그동안 이용기 한인회장과 아틀란타 한인을 부정부패 단체로 음해하며 노크로스 경찰서와 보험국, 검찰청에 고발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당국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받게 되어 아틀란타 한인회 고문단과 원로회 참여위원회는 고발인들에게 공개 사과와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나열하겠습니다. 김백규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의 소통이나 확인 한 번 없이 빈센트 카페에서 2024년 2월 4일 보험금 수령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기, 횡령 및 배임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홍기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애틀란타 한인에 대하여 근거 없이 고발한 앤디 깁, 이미셸, 강신범 씨 3명은 노크로스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므로 2024년 3월 20일입니다. 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박범권 씨와 대표 유진희 방송 진행자는 방송에서 매일 하루 1시간씩 아틀란타 한인회에 대하여 비방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한인들에게 혼란과 동포 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킨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미셸 씨와 강신범 씨는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또한 동포 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인의 허락 없이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모든 자료와 웹사이트를 무단 사유화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도용함으로써 한인회의 지적 자산을 훔쳐간 사실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고문단과 원로 자문회의에서 지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틀란타 한인회를 비방하기 위해 접촉한 전 미주 언론 매체와 한국까지 이를 아틀란타 한인회 관련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부분에 대하여 동포사회와 이용기 회장 및 아틀란타 한인에 대해 공개 사과하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명예훼손, 무고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회는 기자회견 후 한인 사회가 오해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언론을 통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입장 변명을 발표했고요. 다음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애틀란타 K 이상현 기자인데요. 저 시민의 소리 쪽이랑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회장님의 뭐 사퇴나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제 뭐 신현식 회장님이랑 만나서도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한인의 어카운트 은행 계좌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정식적으로 검증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사과하고 뭐 코리안 페스티벌을 같이 하겠다, 다시 들어와서 하겠다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법률자문을 받았고 여러 가지 한 내용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의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2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이 모든 무고와 사법기관에서 오늘까지 먼지를 털었는데
법 위반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전체를 뒤져보고 아무 이상이 없고 또한 어떤 공탁권 문제고 뭐고 전혀 외부에 유출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 그걸 검찰청에까지 서류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뭐가 필요하냐? 왜 유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런 한인의 공식적인 처음부터 와서 이것이 정당한 기관에서 요청이 와서 얘기를 하면 한인회를 발표할 기간이 있겠지만은 아니면 말고식에 무조건 먼지털이식으로 온갖 보고와 온갖 짓을 다 해놓고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경찰서와 검찰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뉴스앤 포스트 홍성국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가 심각하게 된 가장 큰 첫 시작은 사실은 이 회장님이 보험금을 받고 공개하지 않았던 거 하고요.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를 누락하셨던 것이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사과한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한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하겠고요.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하다못해 그 모든 공탁권 문제로부터 모든 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개인 구자까지 다 원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했고 특히 고발인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것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고발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부 절차, 그 다음에 보호관계,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그랬지만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와 이런 경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인의 어카운트 아까 또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유진이가 말만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놓고서 유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 고발한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식의까지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사법기관에서 2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를 했고 그것이 경찰서에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검찰청에까지 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증거와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저를 끌어내리려는 일부 세력의 계속적인 그런 책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면 제가 그만두면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여기 들어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쪽 측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쪽에 한 분이 실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일보 윤지아 기자입니다. 아까 신영식 대회장님께서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화합의 장이라는 것이 혹시 코리안 페스티벌을 같이 개최한다는 뭐 그런 논의가 오고 갔다는 말씀이실까요? 아까 어제 만나서 한 얘기의 주요 요점이 자기들이 분명하게 최초 요구하는 게 스테이트멘트를 보여주면 은행 스테이트멘트를만 보여줘가지고 그게 자기들이 봐가지고 이해할 것들만 자기가 사과하고 같이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협력이라는 거가 코리안 페스티벌 같이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서 의심하고 있는 게 한유 회장 출마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스테이트멘트를 자기가 봐가지고 이해하면 그 5만 불 공탁금에 대해서 수치가 자기 확인했을 경우 자기들이 이해하겠다고 자기들이 봐서 그 두 가지가 요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 오해한다 그러면 사과하고 가겠다고,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회장하고 이제 용희 회장님하고 또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서서히 생각하는 거는 왜 이 회장님이 그 돈을 받아놓고 그때 바로 보고 이사회에서 보고를 안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하지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에 한인 사회에 한인회를 운영하면 거기다 부작용도 생길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돈이 더 해야 되고 이런 데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랬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아마 이 회장님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서로 간의 공유로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지만 본인이 또 사과했고 미리 이야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또 다른 분 여기 아니 기자들 여기 오늘 기자들 추가 질문 있어요.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있는데 아까 그러면 이 회장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응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제의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저 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성훈 네. 회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5만 불에 대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금액과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스테이션을 조사한 결과 그거는 돈이 외부로 나간 게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어떠한 개인 사용 사적으로 쓴 게 없다는 게 이분들의 모든 증거가 자료가 없다는 그 내용이 온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그 법기관에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2개월 동안 정확히 발표를 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뭘 내놔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찰기관보다 더 정확한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2개월 동안 모든 것을 조사를 했고 모든 걸 다 했고 모든 공탁근무지 계속 거론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경찰과 검찰과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아니면 말고 뭐가 더 이상 나와야 되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 무엇을 그 사람들이 무엇인데 그것을 원하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먼지털이 들어와서 없기 때문에 기각을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유를 없기에 종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찰 검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기에 더 이상 이걸 종료한다는 얘기를 보고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저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클리어가 되긴 한 건데요. 그 공탁금 5만 불에 대해서 수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도 한인사회에서는 그 보험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클리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전직 한인회장 회의에서도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동의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서 뭐 회장님의 무슨 결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이걸 좀 클리어하게 하고 화합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건 받아들이시지 안 받으시지 그건 여쭤보기만 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소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송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지금 현재 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한인의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2사분기 이사회 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그동안 여러분 나도 내가 한인의 관계자가 아니면 한인회비 20불을 왜 내겠어요? 이건 소용돌이에 이렇게 사방에서 회장과 한인회가 엉망진에 너는 누가 돈을 한푼 내겠습니까? 그동안 그 공탁금과 거기에 대한 이제 돈으로 지금
여기 직원 월급과 유지비와 후원비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분기 때 발표하는 거로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이상 자료 제공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시에 계속적으로 하는 건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문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상 무엇을 사법계에서 무엇을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경찰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찰 꼭 거기서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소송 대상에 대해서 소송 여쭤봤는데. 대상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 대상자를 개인으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아까 우리 신현식 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화합의 장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런 게 소용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in case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그 사람들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런 사태가 지금 2월 4일부터 김백기 회장님께서 사전에 한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모든 전직 회장들과 단체장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서류를 갖고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월 4일 날 비센트에서 이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전번에 그 후에 잡은 우리 그 고문단장 전직 회장단에서도 미리 사전에 저한테 이거를 문의를 해주시든가 알아라도 봐야 될 원칙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센트에서 하고서 이용기를 이 자리에서 이 애틀한테 영원히 추출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요 한마디 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기쁜 일이다 잘됐다 이런 식의 역시 우리가 이 기회를 더 하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끝났으니까 다음 거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 한인의 관계들한테 권호석 씨 녹음을 통해서 거기서 몇몇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또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내서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당신 월급이 얼마며 너는 무엇을 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 하면은 거기 시민애들이 어떤 조사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경찰서에서 이것이 검찰서에서 오고서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명예장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 동네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런 결과가 어떤 좋은 일이 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했었지만 참 잘 됐네 기쁘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화합을 생각을 하든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인 지속적인 거기에 대해서 아닌 소리도 내놓고서 아까도 아니면 말고 표현을 오늘 5번 쓰는데 내놓고서 그래서 또 증거를 내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마음으로 얘기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전 미국의 모든 단체장과 모든 레디오 코리아 유니를 통해서 전 미국 단체장한테 이용기가 사기 횡령 배임 애틀란타 한인의 그런 이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SBS LA 있는 SBS 아메리카에서 애틀란타 한인회장 횡령 배임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 불과 기장이 얼마 일주일도 안 열흘인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기까지 모든 그런 시기에 제가 혐의는 있을지언정 어떠한 결과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끝내야 될 걸 그렇게 잔인하고 잔악하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떤 죽어서 졌다고 살인죄를 지고 어떠서 했다면 그건 비난을 받아야죠.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틀란타 문제를 애틀란타 한인회고 전 세계에
애틀란타 한인회 회장 천하 죽이려는 얘기가 사방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주에서는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상식과 우리가 교양과 우리 어떤 세상 사는 방법에서 한번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도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저쪽에서 고소원 측이나 이 한인회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 문제, 그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인회에서 얼마만큼 잘못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는 여기 고문단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강 돌아가는 거 또는 그 좋은 아이디어나 서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조언이나 이런 관계는 있지만 내가 그 뭐 세무 관계라든가 이런 서류까지 조사할 권한도 없고 한 일이 없는데 이미 고소를 한 상태고 고소를 해서 조사를 해서 아무 혐의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난 걸 뒤집어 와서 자꾸 따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난 뭐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 어떤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이고 고소를 했는데 재판이 끝났는데 그 위에 끝나고 나서 자꾸 야단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짜 뭐가 잘못된다를 각자가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요. 제가 어제 만나고 나서 이 회장단의 용희 회장님한테 오늘 이 기자회견 하는 거를 좀 취소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에서 오는 그런 건데 이걸 계기로 해서 화합의 장이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는 이 모든 불신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화합의 장으로 함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저는 이미 기자회견은 약속이 되어 있었고 바로 어제 내가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통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아가지고 앞으로도 이야기 잘 되어가지고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동포사회의 화합과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애틀란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소외감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각자 소임을 당해서 우리 소통의 창고가 한인사회의 한인회인 만큼 여러분 한인을 통해서 소통의 창고가 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뭐 이사를 통해서나 여태까지 음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소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이사에서 상정이 돼서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와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대한 꿈을 안고 동포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헌신하고 또 뭐 회장 어느 뭐 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한인회만큼은 제가 막말로 드려서 돈 바쳐서 몸 바쳐서 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거의 칭찬보다는 저번에 깔려있는 도덕적으로 진짜 하지 못할 우리 삼바산이 존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분화 현상은 도저히 우리 애틀란타 동포사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회의는 기자분 한 번씩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분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씀. 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조선일보 박신익 기자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제 결론이 지금 화합을 하긴 하는데 화합이 안 되면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화합이 이제 사실 좀 두루뭉실하게 지금 들리는 것 같아서, 화합이라는 게 이제 절차가 있고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의 소리에서 요구했던 그 뱅크 스테이먼트 공개는 지금 이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과의장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서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분기별 그 보고에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이제 정황상 그 추정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방식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화합의 순서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트는 이제 지금 날라갔으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온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또 집행부에다도 또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오래전부터 정해졌던 그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한 결과 일단은 기자회견을 한다. 그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고, 화합회장이 그 얘기를 이제 하면 굉장히 좋죠. 기분도 좋고, 서로 악의할 필요도 없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들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조율하면 그게 6월 말일이 2, 3분 뒤니까 그때 되면은 서로가 그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헌장님 기사를 계기로 풀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해결이 있다면 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화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일종의 경고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종의 경고도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합코리아 뉴스 김충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쪽에서도 원하는 것도 스테이먼트 보내달라, 스테이먼트 보여주십시오, 스테이먼트 보여주십시오. 그게 계속 좀 똑같은 말인데, 저는 우리 한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 생각은 그래요. 이슈가 보여달라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하도 뭘 숨기고 있게 안 보여주냐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전면 광고에다가 보여달라고 다 실어가지고 전 우리 동포사회 다 보여주면은 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스테이먼트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문단장, 전직 회장들 회의에서 우리가 20장의 그 스테이먼트를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태가 된지를 기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면 말고식이 7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조그마한 꽃을 잡고서, 전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고비를 해먹었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김백규 씨가 돈 15,000불 전직 텍스 갚으라고 해놓고서 개인비 갚으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보여주면 말고 모든 거를 다 연식으로 했는데, 무엇을 내 꽃이 더 이상 검찰과 이때 고발건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밝히란 말입니까? 경찰서 가서 검찰서 확인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스테이먼트, 나도 내가 왜 이것을 더 이상 검찰과 경찰 고소사를 했는데 더 이상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미국의 규넷 전체 이 2달간 검사를 했고요. 하다못해 약간 공탁금 늘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변호를 통해서. 등등 연락이 다 왔는데, 거기서
2개월간을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어요. 하다못해 이사회 하나에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그 무고하고 아니면 말고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그런 무조건 아니면 말고 시켜서 왜 제가 더 이상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정식 요청을 하세요. 법원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이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그 법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다 그걸 스텝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대체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개인은 못하게 됐어요. 개인은 못하게 됐으니까요. 오늘 기자회견이니까 기자회견만 있을 테니까. 이용 회장님, 난 바랄 것만. 근데 그 발언권이 어떤 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인회의 모든 뱅크 스테이먼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 누가 보내려면 보여줍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그 절차를 통해서 지금 고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 다 봤어요. 그분들은 거기를 놓고 하십시오. 거기를 놓고 하시면 그 사람 다 갖고 파일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라고요. 왜 자꾸만 우리 이 회장님 하실 일이 많은데 왜 저 사람 개인을 계속 괴롭히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걱정이 되시고 의심에 가시면 검찰청에 가서 놓고 하시고 합법적으로 거기서 파일을 얻으십시오. 다 거기 있으니까. 이상으로 저기 끝내겠습니다. 그래 저뭐 뭔지 모르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는 30년 가까이 아테나 살면서 제가 아테나 한인의 이사를 제가 한 10년 이상 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주중한박 다 좋으신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김민호 회장도 연말에 결산에 뭐 허위 결산 보고 했습니까? 연말에 다 정확히 했죠. 우리 이상호 회장님들도. 왜냐면 본래 이런 단체 큰 단체는 이사회 때도 뱅크 스탬을 다 카피해서 첨부해서 이사회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최근에 안 보이는데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재정이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단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 느낌으로 저는 저 개인적 의견이에요. 왜냐면 첫째 올해 2월 달인가 그 뭐 신문에 한인의 보험금을 수령해서 뭐 보고를 안 했다. 그걸 듣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용 기자님하고 김민아 사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냐 그들 어디 앉아 있더니 은행에 입금했다고 내가 그럼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김백 회장님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때 제가 빈센터를 저는 궁금해 가봐 제가 막 야단쳤어요. 아니 내가 한인의 뱅크스에 넣었다고 내가 이용 계장하고 김민아 사람 얘기 들었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왜 그거를 이용 계장이 뭐 어떻게 횡령했을까 이렇게 추측이 안 하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확인하고서 그런 거 기자회견해야지. 그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왜 그러냐면 고생을 수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날 저 이용 계장이 오후 2시에 와가지고 그 은행 뒷받침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안 보여달라는데 김민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15만 8,400원 한거 제가 사진 찍었어요.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거 내가 다른 데 발표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찍게 하라고. 제가 봤을 때 내가 다행으로 생각했으니까 나는 뒷받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이용기자님 한인의 역사가 지금 20년 50년이 넘었는데 연말에 15만 8천 불 보험금 받은 거를 연말까지 이용기자님 뭐라고 했어요. 뭐 내가 3만 불 5만 불 10만 불 채용해줬다고 생색내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 연말에 그 허위 그거를 누락치고 보고했잖아요. 결산보고에. 그건 분명히 반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2월 달에 알았으면 이경수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누락된 거에 대한 이사회에서 무슨 뭐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그걸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러잖아요. 자진사퇴 하세요. 어떻게 15만 8천 불 연말에 결산보고가 허위보고하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그 팩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한인사 비영리단체인데 연말에까지 그걸 하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자진사퇴해서 한시 용서를 구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셨다 그러는데 보셨다는 뜻은 뭐냐면 확실히 입금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입금 됐다는 얘기죠. 자, 누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락의 뜻은 뭐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이요 생각하실 때 지금 허위 보고를 하는 말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연말에 누락시키잖아요. 연말 결산부에. 자, 첫 번째 기자분이 질문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기자분들이 들은 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주셨고 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 모든 걸 불문에 붙이고 지금 이쪽은 한인회가 대상이 돼 있고 저쪽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세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여기 명단에 제가 잘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서도 이러지 말고 한인회에서도 아까 고문단 단장님께서 기소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차선이 될지 최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화해 중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건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한인사회에 중재자가 없는 회의 100번 해봐야 기자회견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5인이 됐든지 7인이 됐든지 이게 만들어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1년이 가든지 이 한인회장 회의가 한인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인지는 몰라도 속히 그런 그 화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회장님 얘기해 때 우리 마지막으로 김영우 회장님 간단한 발언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발언할 위치도 아닌데 자꾸 그 어카운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쪽에서 또 어카운트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는데 저는 전직 회장으로서 우리 이상호 회장님도 그 당시에 전직 회장으로 우리가 모임을 했어요. 그때 어카운트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전직 회장들 앞에서 15만 8,400불 입금된 내용, 그 다음에 작년에 입출금 내용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직 회장들이 오케이 그거를 저기를 하고 단 그 15만 8,400불 그 보험금 수령에 대한 보고를 갖다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영기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전직 회장님들 앞에서 사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를 갖다가 그때 다 전직 회장님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카운트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게 문제가 좀 한쪽에서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생각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 선거관리 부위원장으로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 어떤 분이 사퇴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접수를 다 받고 공탁금을 다 받은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탁금을 받은 그 책을 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뜬금없이 거기서 공탁금 받았냐, 그거 확인했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떤 김백규 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딱 편집을 했더라고. 짜깁기를 해서 선거관리 부위원장이 공탁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안 받았다. 이거 불투명하다. 그렇게 그 유튜브에 저기에다가 올렸더라고요. SNS에다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정말 언론을 갖다 흉내낸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짜깁기 해가지고 딱 여기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확인 안 된 거 공탁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선거관리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카피를 한 거를 갖다가 보내주세요 해서 내가 다시 올렸어요. 그래도 그쪽에서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힘들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어제 뭐 만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한인회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한인회가 이 자리에서 한인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발대식을 할 때 그 양반들 그날 12시에 기자회견 했어요. 자기네 코리안 재단 만든다고. 그에 대한 정보는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모하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자를 건 자르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마지막으로 발언하셨던 분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도 단체장을 10몇 년을 했고 한인회장도 했는데요. 어카운트 그거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기 위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럼 검찰에서 경찰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면 어카운트 이상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회장단 모임에서 어카운트 다 까서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뭔가의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아까 마지막 발언하셨던 분처럼 말씀처럼 연말에 그 PPT로 해서 띄우면 돼요. PPT로 띄워서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 거는 전직 회장단에서 다 오픈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올해 거는 올 연말에 PPT로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